요즘 주식시장 좀 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야. 현대차 주가가 하루 만에 크게 튀어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어느새 100조 원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다는 거. 코스피 시총 순위도 6년 넘게 지켜지던 구도를 깨고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지. 근데 이게 단순히 차를 많이 팔아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면 반은 놓치는 거야. 지금 월가랑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차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아. 아예 다른 산업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거든. 바로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새로운 틀로 말이야. 잠깐 생각해보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현대차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 아반떼, 소나타, 공장, 조립라인 대부분 이런 이미지일 거야. 근데 지금 큰 자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로봇을 만들고 공장을 자동화하고 물류를 AI로 연결하고 소프트웨어로 반복 매출을 만들어내는 회사로 보기 시작했어. 이 관점 차이가 바로 주가의 방향을 갈라놓는 거야. 이 변화의 출발점은 2026년 초 CES에서 공개된 장면이야.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양산형을 공개했지. 그냥 전시용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 이미 2021년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때는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사냐는 말이 많았지. 돈 낭비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고.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그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아틀라스의 사양을 보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져. 키는 거의 190cm, 무게는 90kg에 가깝고 팔을 뻗으면 2m가 넘는 높이까지 작업할 수 있어. 한 번에 50kg 가까운 무게도 들어올리고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버틸 수 있는 산업용 내구성을 갖췄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힘이나 크기가 아니야. 배터리 교체 방식이야. 기존 로봇들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느라 몇 시간씩 멈춰야 했어. 공장에서는 그 몇 시간이 곧 돈이야. 하지만 아틀라스는 배터리를 3분 만에 갈아 끼우고 바로 다시 작업에 투입돼. 사람이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정도야. 이건 이제 실전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나 다름없어. 이미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로봇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공장을 그대로 가상 공간에 복제해 놓고 로봇이 수만 번 연습을 하는 거지. 현실에서 실수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마음껏 실패해도 다시 리셋하면 돼. 2028년부터는 실제 공정에 투입되고 처음엔 무거운 부품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2030년쯤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될 계획이야. 이 흐름은 과거 테슬라가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끌어올렸던 과정과 많이 닮아 있어.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어. 테슬라는 로봇을 사서 쓴 회사였고 현대차는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라는 거야. 즉 사용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는 구조지. 물론 로봇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건 아니야. 두뇌 역할을 하는 AI, 계산 능력, 배터리 기술까지 함께 가야 해. 그래서 현대차는 혼자 다 하려 하지 않고 각 분야 최강자들과 손을 잡았어.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대규모로 도입해 로봇 학습용 연산 인프라를 구축했고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활용해 디지털 트윈 환경도 만들고 있어. 구글 딥마인드와는 로봇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협업을 진행 중이야. 쉽게 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몸을 만들고 구글이 뇌를 넣어주는 구조라고 보면 돼.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와 로봇 전용 고밀도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이 전략의 핵심은 속도야. 모든 걸 혼자 개발하면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세계 최고들과 협력하면 시간을 압축할 수 있어.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를 택했고 현대차는 동맹 전략을 택한 셈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 로봇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어디서 벌어? 현대차의 로봇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갈래야. 하나는 내부 원가 절감. 로봇을 먼저 자기 공장에 투입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산업재해 비용을 낮추고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는 거지.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철강, 건설, 물류까지 그룹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야. 데이터도 훨씬 다양해지고 AI 학습 속도도 빨라져.
두 번째는 로봇 구동 모델이야. 로봇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니 중소기업이 쉽게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월 단위로 빌려주는 방식이 나오는 거야. 구동 모델의 무서운 점은 매달 반복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지. 넷플릭스처럼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쌓여. 일부 분석에서는 로봇 판매 및 구동 매출이 연간 수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여기에 자동차 본업도 동시에 힘을 받고 있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할부 비중이 높은 자동차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으로 전기차 둔화를 방어하고 있어. 위기 국면마다 점유율을 끌어올렸던 과거 패턴도 다시 나타나고 있고, 미국 현지 공장 확대로 관세 리스크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 바로 SDV, 소프트웨어 정예 차량이야. 이제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되는 시대야.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열고 닫는 구조가 되면서 차량 판매 이후에도 구동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 열선 시트, 자율주행, 편의 기능을 월 구독 형태로 판매하는 모델이지. 이 영역은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아. 하드웨어 장사는 10% 남기기도 어렵지만 소프트웨어는 5,070% 마진도 가능하거든. 물류 쪽도 흥미로워.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선박에 적용하면서 실시간 데이터 통신 환경을 만들고 있어. 이게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율운항 선박까지 연결되는 그림이야. 공장에서 로봇이 차를 만들고 그 차를 자율운항 선박이 운송하는 구조. 제조부터 물류까지 AI가 관통하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지. 이게 바로 피지컬 AI야. 화면 속 AI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AI. 이 변화는 시장에서도 이미 감지되고 있어. 반도체 중심이던 자금 흐름이 자동차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 그룹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 증권사 목표 주가도 빠르게 상향되고 있고, 이제 현대차를 토요타나 GM이 아니라 테슬라, 로봇 기업들과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렇게 비교 대상이 바뀌면 밸류에이션, 즉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 물론 리스크도 있어. 로봇 상용화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중국과 테슬라의 경쟁도 만만치 않아. 관세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명확하다는 거야. 현대차는 더 이상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로봇 AI 소프트웨어 물류가 연결된 플랫폼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어. 결국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야. 기업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 거야. 차를 파는 회사에서 AI로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회사로, 로봇을 만들고 공장을 자동화하고 소프트웨어로 반복 수익을 만들고 물류까지 디지털화하는 구조. 이 그림이 완성된다면 지금의 주가는 시작점일 수도 있어. 물론 실행이 따라와야 진짜가 되겠지. 하지만 적어도 방향만큼은 분명히 잡혔어. 그리고 그 방향에 엔비디아, 구글, 삼성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 이게 월가가 현대차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야.